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식품공학과의 이진규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기술지주 자회사인 슈팹의 대표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체육 또는 배양육이 어떻게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매뉴팩처링 같은 그런 기술에 의해서 지속 가능하게 제공이 될 수가 있는가에 대한 그런 전망과 또 저희 실험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몇몇 영화나 또는 드라마에서 미래에 3D 프린팅 또는 대체육이 어떻게 제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그런 미래상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좀 가지고 왔습니다. 몇몇 영화에서는 이런 대체육 기술이 또는 3D 프린팅이라는 것이 미래의 삶을 바꾸게 될 거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미래가 굉장히 많이 가까워져 왔음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또 시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몇몇 카툰으로 좀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왼쪽에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에 이제 그동안 먹어왔던 육류 제품들이 식물성 소재 또는 다른 소재들로 의해서 대체가 되고 있는 그런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또 한 백과사전에서는 이미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시작됐었던 그런 두부를 이용했던 콩을 이용했었던 그런 대체육이 새롭게 어떻게 미래에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 그런 식품으로서 새로운 식품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서 가지고 오게 됐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두부로부터 시작이 됐었던 그래서 굉장히 고대부터 첫 대체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두부 제품들이 이제 최근에 이르러서는 미생물에 의한 그런 프로테인인 마이크로 프로틴이 대체육의 소재로서 자리를 잡아나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이슈가 이제 등장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후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또 목축업에 의해서 환경이 많이 파괴가 되고 있다는 그런 상황들이 이런 대체육을 우리의 식탁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위에 보고 계시는 일반적인 육류가 시작이 됨과 동시에 우리 인류의 역사는 시작이 됐었고 그로부터 BC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중국에서는 콩을 이용했었던 그런 대체육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서 생명공학 기술과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이 발전하게 됨에 의해서 배양육, 그래서 세포 자체를 아예 인공의 방법으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육류 제품인 대체육과 배양육을 이제 맞이하게 될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점점 등장을 하고 있고요. 미주 지역에서는 식물성 대체육, 그 다음에 유럽 지역에서는 배양육 쪽이 중심이 돼서 이런 시장들을 점점 이끌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런 대체육이 등장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새로운 식품이 등장하게 된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그 제품들이 갖고 있는 영양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고기가 갖고 있는 그런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소와 돼지와 또는 닭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분과 모자르지 않게 최근에 등장하게 된 많은 대체육과 배양육들이 그 부분을 많이 채워나가고 때로는 그것들을 상회할 거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우려와 더불어서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던 기후에 대한 얘기가 있었었고 에너지에 대한 소비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이나 또는 부영양화, 그 외에도 우리가 땅을 사용을 해서 하는 그런 목축업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와 돼지, 닭, 특히 이제 소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서 이제 새롭게 대체육이나 배양육이 등장을 해야 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 연구 그룹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고기를 먹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서베이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소고기를 우리가 식탁에 놓을 때까지 사용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시사를 하고 있는 그런 연구 논문이 있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자동차나 또는 비행기를 굉장히 많은 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와 또는 많은 자원들이 활용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소고기를 식탁에 앉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본 풋프린트, 그래서 탄소 소모율이라는 것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특히 이제 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목축업 시장들, 목축업에 의한 제품들이 탄소 배출률에 있어서 지구에 줄 수 있는 해악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식물을 비롯한 다른 대체 소재들이 이런 탄소 배출은 측면에서는 보다 유리하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계속 이어서 발표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땅의 이용률, 또 에너지 소모율, 그 다음에 수자원의 활용, 그 다음에 부영양화 같은 그런 이유 때문에 대체육이나 배양육이 점점 우리의 식탁에 꼭 자리 잡아야 한다고 하는 많은 그런 요구들이 이런 여러 곳에서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숫자로 이제 표시를 해본 그런 지표를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소에 대한 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목축업에 의한 그런 육류 제품들이 갖고 있는 어려운 점들, 예를 들자면은 얼마나 많은 그런 물이 소모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등등의 그런 요소들, 또 온실가스 배출률 같은 부분에 대한 이슈를 왼쪽에 있는 그런 그림에 있는 색깔로 저희가 표시를 해보게 됐었고요. 그와는 반대로 이제 점점 여러 곳에서 식물성 대체육이나 또는 배양육에 대한 그런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보고들이 있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점점 정리해 본다면은 바로 기후에 대한 그런 영향들 같은 것들을 비롯해서 또 식물성 소재들, 식물성 단백질이나 식물성 지방들이 우리 몸에 유익하다라는 그런 많은 보고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건강이란 측면뿐만 아니라 또는 알러지나 또는 윤리적인 측면 때문에 이제 전세적으로는 대체육이나 배양육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하게 될 거라는 그런 보고가 있게 됩니다. 또 이에 맞추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미주 지역이나 유럽 지역 또는 한국이나 아시아에 있는 지역에서도 많은 회사들이, 많은 기업들이 또는 많은 연구소와 학계가 이러한 대체육이나 배양육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게 되고요. 이에 맞추어서 2050년에 가까워지는 시점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먹어왔던 육류 제품이 한 50% 정도 이하로 줄어들게 되고 그 외에 새롭게 등장하게 된 식물성 대체육과 배양육이 대부분의 시장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 있어서 보여드리게 됩니다. 또 맥킨지에서도 그렇게 활용이 될 수 있는 식물성 소재들이나 또는 대체 소재들에 대한 연구들이 또는 그런 조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격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유리할 것인지, 또 우리 몸에 들어왔었을 때 단백질 또는 아미노산이 얼마나 원활하게 전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지표를 가지고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 대체 소재들에 대한 전망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코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콩 소재 같은 것들 또는 콩을 비롯한 그런 소재들이 식물성 소재들이 대부분 경제적인 측면이나 또는 우리 몸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 활용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미생물 단백질 같은 것들 또는 곤충들 또는 배양육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미생물이나 또는 이 곤충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많이 자유롭지는 않지만 보다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그런 공급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우리가 수요를 잘 맞춰줄 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서 과연 이거를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세계를 만들고 또 시장에서도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많은 노력들이 있어서 오늘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연관되어 있는 기사로 말씀드리자면은 최근에 한 기업에서 만들게 된 대체육을 이용한 닭 제품이 굉장히 훌륭하긴 하나 아직까지는 좀 모자란 부분이 있다. 특히 그 모자란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식감이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좀 모자르다라는 얘기가 있는 그런 기사가 있어서 같이 오늘 생각을 해볼 그런 내용으로 참고 자료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복잡한 자료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식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식품의 본연적인 기능을 말씀드리자면은 배고파서 먹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해서 연료로서 먹게 되는 식품
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과 더불어서 우리는 식품을 먹게 됐었을 때 바로 만족감이라는 걸 얻고 기쁨이라는 걸 얻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배고픔을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식품이라는 산업이 식품이라는 또는 제품이 시장에 등장하게 됐었을 때 소비자들의 선택을 잘 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와 같이 같은 라인으로 같은 선상에서 이런 대체육이 등장하게 됐었을 때 소비자들이 과연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을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했었더니요, 놀랍게도 환경이나 아니면은 동물 보호 또는 우리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강에 대한 지표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았었지만 무엇보다도 맛과 식감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런 대체육이나 배양육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에 있어서는 기후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도 물론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 제품이 소비자들의 맛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은 시장에서 도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그를 만족시키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여러 기업들, 여러 가지 새로운 식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시장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으면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차세대 식품들이 등장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가상의 주기율표에다 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자료가 있어서 가져오게 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 하늘색에 있는 대부분의 차세대 식품의 시장을 선두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또는 전망되는 기업들이 대부분 대체육과 관련된 식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육의 또 같은 선상에 있는 배양육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육적 같은 경우에는 대체가 된 소재를 썼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배양육 같은 경우에는 세포 자체를 인공적으로 키웠다는 의미가 될 것인데, 바로 그런 인공으로 만들어내게 된 배양육이 이렇게 많은 회사들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 또 대체육을 만들고 있던 기존의 기업들이 배양육을 만드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판세를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위키피디아 같은 곳에서도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미국이나 유럽 지역 또는 이스라엘 같은 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내역들을 조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또 이것들이 식탁에 옮겨지게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아주 현실적인 가격에서는 조금 멀리 있지만 최근에 이르러서 이러한 또 코로나 시대 이후에 배양육에 대한 그런 요구가 점점 커지게 되는 그런 수요에 맞춰서 공급이 이제 따라가게 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 있어서 그 자료를 오늘 또 가지고 오게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식물성 대체육 또는 배양육, 동물의 세포를 배양하거나 아니면 다른 세포를 배양하게 되는 그런 배양육들이 앞으로 우리 식탁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을 만족을 시켜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위에 보고 계시는 칼라라는 부분, 바로 이 동물에 있는 동물 안에는 피가 있고요. 피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물질이 있게 되죠. 그리고 헤모글로빈이 만들어내게 되는 색과 냄새, 그 피 비린내가 굉장히 중요한 빨간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지방과 단백질이 만들어내게 되는 마블링, 또 고기 자체가 만들어내는 식감, 예를 들자면은 고기의 근육 조직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식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먹어왔었던 고기랑은 똑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만, 그와 가깝게 되기 위해서 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을 만족시켜야 될 것인지 이렇게 정리를 해둔 내용이 있게 되고, 그거를 식물성 대체육을 만드는 진영과 또 동물성 배양육을 만들어내는 진영에서 이렇게 따라잡기 위한 노력들을 얘기를 하고 있게 됩니다. 특히 이제 칼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던 임파서블 버거 같은 그룹에서 이 식물성 헤모글로빈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을 확보하게 되고, 칼라라는 측면을 많이 충족을 시키게 됩니다. 그 외에도 다른 방법들도 있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마블링이나 스트럭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여러 가지 가공 기술로 3D 프린팅 같은 그런 기술이 도입이 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육류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세 가지. 그래서 색과 그다음에 마블링,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직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와 이어서 그 육류가 가지고 있는 풍미가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맛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도 화학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것들이 우리가 아까 보셨던 그런 색소 또는 피비린내 맛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와 더불어서 이러한 것들을 감싸 안고 있는 그런 겉옷에 해당하는 바로 조직감, 그 다음에 구조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또 드리고, 또 많은 연구들이 특히나 육류 시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예가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들 또는 여러 가지 산업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Redefine Meat라는 회사는 네덜란드에서 나오게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서 보시는 그런 동영상처럼 이제 그런 고기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고,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된 그런 요소들을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린팅을 통해서, 그래서 단백질과 지방들이 갖고 있는 그런 구성을 이렇게 프린팅을 통해서 만들어낸 후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구워 먹을 수 있는 스테이크 형태의 대체육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곧 등장하게 될 거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고 상황이 있어서 알려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회사는 노바메이트라는 회사입니다. 이 노바메이트라는 회사는 스페인에서 만들어지게 된 회사고요. 스페인에 있는 한 교수님께서 창업하시게 된 회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식물성 수리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고기에 가깝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개발하게 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2018년 정도에 등장을 하게 됐었고요. 당시 이제 저도 한 언론에서 저희 실험실이 했었던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소개가 됐었을 때 같이 비견이 됐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역시 이렇게 기술 산업화가 진행이 되게 된 그런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또 미텍이라는 회사는 이스라엘에 있는 회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배양 기술을 가지고 배양된 그런 세포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고기의 조직감과 식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시장에 도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또 보여드리게 됩니다. 또 최근에 KFC의 이제 너겟을 러시아 내에 한정되긴 하지만 제공하겠다고 해서 언론에 집중을 받았던 회사가 3D 바이오라는 회사입니다. 오른쪽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들은 이제 우주 산업에 기반을 해서 이 프린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식품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관련된 장비와 관련된 기술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역시 주목해 볼 만한 회사죠. 그러면 해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한국에는 그런 회사가 없는가? 저희 이화여자대학교 식품공학과에 있는 식품나노공학 연구실,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이화여자대학교 기술지주 자회사인 슈펩, 그리고 이제 일루미네이드가 함께 협업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고기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단백질과 지방을 어떻게 분리시켜서 그것들을 공존시킬 수가 있는가라는 기술을 가지고 시킬 수가 있는지를 3D 프린팅 기술을 가지고 구현을 한 예가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고기를 저희가 실제로 조리를 했었을 때 만들어지게 되는 열에 의해서 어떠한 변형이 가해지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요. 이 프로토타입이 조금 더 발전돼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단백질과 지방을 분리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것들을 공존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렇게 인공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이 3D 프린팅 기술 기반으로 만들어지게 된 예가 있어서 또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빨간색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백질에 대한 부분, 단백질에 해당하는 그런 근섬유와 근조직에 대한 부분들이 빨간색으로 여러분들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재료들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방이긴 하나 우리 체내에 들어오게 됐었을 때 건강에
덜 해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이용을 해서, 하지만 이런 마블링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육류 제품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풍미와 맛과 식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는 예를, 또는 그런 제품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보다 높은 스피드와 또 소비자들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등장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오늘 또 소개를 드리게 됩니다. 이어서 이런 3D 프린팅 같은 그런 방법이 아닌 바로 맛에 해당하는, 바로 화학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시켜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임퍼서블이라는 회사는 우리가 보통 육류 제품에서 잘 즐기고 있는 바로 빨간색과 피비린내 맛에 해당하는 헤모글로빈을 바로 동물 소재가 아닌 식물성 소재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고요. 역시 학교에서 출발하게 된 기업인데, 그 헤모글로빈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대체육을 식물성 소재로 만들어내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서 아주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제 조만간 수입이 되게 될 거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 임퍼서블이라는 회사도 많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임퍼서블 와퍼라는 제품이 미국의 모 햄버거 체인에서 또 출시가 돼서 사람들에게 많이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또 한국에서 또 들어오게 된 제품이 비욘드 미트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비욘드 미트라는 회사는 한국의 모 기업에서 수입을 하게 된 그런 제품이 될 텐데, 보시는 것처럼 비트나 또는 여러 가지 식물성 소재들을 이용을 해서 아까 보셨던 그런 기후나 다양한 환경에 대한 이슈 때문에 소가 아닌 바로 식물성 소재들을 이용을 해서 그 맛을 얼마나 훌륭하게 모사해낼 수가 있는지라는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된 예가 있어서 이렇게 또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또 많은 투자를 받기도 했었죠. 또 저스트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스마트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장에 먼저 도전을 하게 된 회사고 관심을 가졌던 회사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침 식사에서 많이 먹게 되는 그런 계란 노른자를 식물성 소재로 구현한 후에 그 식물성 소재의 그런 계란 노른자를 가지고 계란 노른자랑 유사한 그런 식물성 제품이 되겠죠. 여기 그 아래 보시는 동영상에서 보시는 그런 내용이 될 텐데요. 이 제품들을 이용을 해서 처음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게 됐었고, 또 이들의 기술이 보다 고도화되기 위해서 배양육 기술이 합해지게 된 그런 제품들이 곧 나오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어서 역시 또 이렇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모사미트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최근에 한국에도 오셔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던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한 언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실험실에서부터 바로 소라는 한 마리의 그런 가축을 키우는 과정을 모두 뛰어넘고 동물 세포를 얻어낸 후, 그 동물 세포를 바로 배양기 내에서 배양을 한 후 우리가 흔히 먹었었던 소고기 같은 그런 육류 제품을 만들어내게 됐다라는 예가 있어서 보여드리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소를 키우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와 또 물, 그 밖에도 환경적인 그런 유해 요소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모사미트라는 배양육 같은 그런 제품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이 배양된 세포가 소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소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환경과의 많은 그런 인터랙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바로 환경과 많은 인터랙션이 필요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시간과 공간이란 요소들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양된 세포들이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미트라는 회사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배양육과 대체육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온천에서 얻어낸 그런 소재를 가지고 치즈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확보하게 된 회사가 있어서 보여드리고요. 또 한 학교에서는 이렇게 돼지를 가지고 베이컨을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바로
기술을 이용한다. 그래서 한 마리의 돼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모두 뛰어넘은 후에 만들어진 배양 세포를 이용을 해서 돼지로부터 얻어진 육류 제품을 생산하게 된 예가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됩니다. 얘기가 좀 더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럼 수산물에 관계되는 그런 생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가? 당연히 관심이 있겠죠. 왜냐하면 많은 아주 깊은 바다 쪽, 심해 쪽으로 가게 될수록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게 되는데 그 이슈가 바로 수온에 대한 이슈입니다. 중금속 같은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임산부나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몇몇 어종을 먹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권고가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생선이 줄 수 있는 그런 육감이나 또는 식감을 잘 줄 수 있으면서 그렇게 배양된 또는 여러 가지 식물 세조를 활용을 해서 레전드리 피쉬 같은 그런 회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게 되고, 또 일본에서 나오게 된 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픈밀즈라는 회사인데요. 프린팅을 이 로보틱스와 같이 묶어서 픽셀화된 그런 식품 제도를 이용을 해서 제품을 제공을 하겠다라는 그런 기사가 2018년 정도에 한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어떤 손님이 들어오게 되면 그의 건강 상태를 미리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고 그에게 도대체 뭐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재료들을 이렇게 카트리지에서 뽑아내게 되면 그가 원하는 식품을, 또 여기서는 이제 초밥 같은 것들이 되겠죠. 스시를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픽셀화된 소재로서 구현하겠다라는 시도들이 역시 이렇게 한 회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에 있는 모 기업이 많이 투자를 해서 관심을 갖게 됐었던 블루나로라는 회사가 있죠. 그래서 이 블루나로 같은 경우에는 배양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물론 생선 쪽이긴 합니다만 이룩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고 있게 되는데, 이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말을 하고 있는 거는 배양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많은 소재들들, 배양액이 특히나 동물성 소재가 빠져를 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술로서 식물성 배양액을 만들고 그 기술을 통해서 배양된 생선, 그래서 이 육류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받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샌디에고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회사가 되겠죠. 네, 샌디에고에 있는 회사가 되겠죠. 또 한 회사는 피니스 푸드라는 회사고요. 역시 배양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느러미가 없는 그런 식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바다에서 살지는 않았지만 그런 생선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배양 기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와일드 타입 같은 회사들, 또 이후에 이제 시옥 미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정부가 아주 선제적으로 규제를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데 이 회사가 했던 역할 때문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역시 배양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그 외에도 굿캐치나 또는 오션 후그푸드 같은 것들이 비슷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은 배양육 같은 경우에는 동물로부터 얻어낸 세포나 조직을 가지고 그 각각의 세포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런 동물의 성체가 되지 않는 과정을 거치고도 이 세포로서 또는 조직으로서, 기관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가라는 곳에 집중을 하게 되고요. 식물성 고기를 만드는, 식물성 대체육을 만드는 그런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식물이나 또는 미생물이나 또는 해조류로부터 얻어낸 여러 가지 성분들을 조합을 하고 그걸 반죽을 해서 아주 높은 열과 압력을 가해서 그것들이 변성이 되게 됐을 때 만들어내게 되는 그런 섬유상의 그런 구조물들을 가지고 최종적인 생산품을 만들게 됩니다. 또 곤충을 가지고 만드는 곳들도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쨌든 배양육 또는 대체육, 식물성이나 여러 가지 많은 대체 소재들을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대체육들이 새로운 식품으로서 자리를 잡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예를 들자면 앞으로 미래에 먹게 될 그런 패티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많은 소재들이 우리가 그동안 편하게 얻어왔었던 그런 천연의 소재들이 만약에 얻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된다고 한다면은 바로 사람들의 인공적인 배양 기술과 또는 대체 식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에 의해서 점점 그것들이 바뀌어져 나갈 거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이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는 회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아래 왼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배양육 자체를 만들고 있거나 또는 이 수산물 대체품 또는 식물성 대체육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수입을 하거나 또는 자체적인 그런 기술로서 제품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한국에서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양육이나 대체육을 먹겠는가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점점 그 비율들이 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부감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 보시는 아까 보셨던 그런 전망처럼 2050년에 가까워지는 그런 시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먹었던 그런 목축업이 아닌 다른 방법, 그래서 식물성이나 또는 배양육에 의해서 육류가 공급이 될 거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양육이나 대체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에 해당하는 3D 프린팅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일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제 3D 프린팅 테크놀로지에 한 가지에 국한되기보다는요, 바로 스마트 매뉴팩처링이나 스마트 팩토링을 하는 기술이 역시 식품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한 영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설국열차라는 내용을 보시면은요, 뒷칸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곤충을 이용한 단백질 블럭을 만들어서 그것을 먹고 있고요. 그리고 앞칸에 계시는 분들은 그 환경을 다 모두 그 기차 안에서 끌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인공의 환경을 만들어서 소나 돼지나 아니면 그런 식물들을 길러서 그것들을 먹고 있습니다. 두 방법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은, 또는 같은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영양이라는 요소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유사했을 것 같습니다. 단백질을 제공한다거나 유용한 지방질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아마도 뒷칸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동안 익숙했던 맛있는 그런 맛이라는 부분, 바로 식감이나 조직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많이 모자랐을 거고, 어떤 면에서는 편리한 부분이 있지만 아마도 우리가 편하게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먹는 그런 식품하고는 좀 다른 성격의 것을 먹었었기 때문에 아마도 악한의 삶을 동경해서 그런 영화의 구성이 아마 만들어지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3D 프린팅 테크놀로지가 있어서 그런 대체육을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고기와 유사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뒷칸에 계신 분들이 아마 악한에 오지 않았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3D 프린팅이나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대체 식품을 만드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거미베어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거미베어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색깔, 한 가지 맛으로 되어 있죠. 근데 베어죠. 그래서 곰이기 때문에 곰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뼈하고 기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먹고 있는 대부분의 대체육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분쇄가 되어 있는 형태의 육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소재들이 모두 섞여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혼재되어 있거나 또는 단순한 맛을 만들어내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기랑은 다른 성격을 띠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현재의 그런 대체육, 또는 우리가 갈구하고 있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기관이나 또는 다양한 소재들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메꿔나갈 수가 있는가, 그걸 메꿔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배양을 한 후 그것들을 조직이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나 환경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산업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유용하지가 않기 때문에 바로 시간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술로서 우리가 3D 프린팅을 이용하자는 겁니다. 바로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소재가 온 그런 환경은 다르지만 그것들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보정하고 뛰어넘는 기술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요새 즐겨보고 있는 책이 이제 문명 건설 가이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도 만약에 인류에게 어떤 상황이 발생돼서 만약에 모든 것이 다 리셋이 된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라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우리의 문명이 어떻게 발달이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얘기와는 거꾸로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오게 된 그런 천연의 소재를 이용을 해서 그것들이 원래는 만약에 동물로서 자리를 잡아야 될 그런 공간이나 시간이라는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그것들을 채워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 방법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바로 이렇게 해결해 보자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시장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왜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냐면요, 이 시장은 지금까지는 많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았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들을 채워나간다라는 부분, 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먹고
싶다라는 부분, 또 우리가 먹기 싫은 거를 빼고 싶다라는 부분. 하지만 그게 맛있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그런 것을 먹어야만 했었던 그동안의 삶들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식품 3D 프린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유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 시장이 커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크기가 작지만 참고로 어떤 곳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시장이 얼마나 커질 것인지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저희도 이제 구현을 해본 게 저희 실험실에서 만들었었던 아주 작은 크기의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 이제 저희가 타르트지를 공급을 하고 타르트를 만든다고 하면요, 그 다음에 그 속에 채워야 될 내용물들을 다음 레벨에서 채워나가게 됩니다. 아주 작은 크기의 그런 회전목마 같은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그 회전목마 안에서 이 각각의 노즐들이 하는 역할이 각각의 소재들을 뿌리고 그것들을 가공해 나가는 방법을 통해서 바로 최종적으로는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도는 왼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우주 산업에서 나오게 된 나사 프로젝트에서 나오게 된 것이 식품을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었었는데, 점차 그 방향이 가정에서 또는 군대에서 또는 이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 또 기내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미리 손님들을 예측하고 실어가는 방법이 아닌 그것들을 원할 때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 이 3D 프린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담고 됐었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결국 줄 걸 주고 뺄 걸 빼자라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과연 우리가 그동안의 방법으로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소재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이 3D 프린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학문들이 모여야 됩니다. 기기공학 또는 식품공학, 생명공학, 굉장히 많은 학문들이 이렇게 플랫폼화가 돼야 되고요. 또 이것들이 이루어질 곳은 모든 곳이란 얘기가 되겠죠. 왜?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모든 이유가 다 해당하게 되고, 또 어디서 돼야 될 것인가, 모든 곳이 다 그것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특히 주목을 해보실 부분은 왜라는 부분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대체 소재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꾸준하게 발전이 되어 온 게 현재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팅을 통해서 우리가 식품을 만든다라는 부분에서 가장 우리가 어드밴티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대체 재료를 사용을 하되 우리가 그동안 먹었던 식품과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술로서 우리가 이런 3D 프린팅 시장이 앞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 같고요. 특히 대체육 시장에서 그 부분이 많이 강점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점차 크게 발전하게 될 학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바로 그런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3년 정도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떤 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 정황 정보가 전달이 되게 되면은 중앙에 있는 그런 3D 프린팅 팩토리에서 이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포장을 한 다음에 전달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퍼포먼스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바로 이렇게 개인화 맞춤이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런 식품의 상태를 최대한 빨리 맞춰낼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과 슈팹에서는 스팸,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거리가 많은 그런 식품을 어떻게 식물성 소재로서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인지 그런 연구들을 계속 진행을 해나가면서 대체육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이렇게 3D 프린팅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다양한 파라미터를 모으고 그것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3D 프린팅을 비롯한 스마트 팩토리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이 언급들을 하고 있는 빅데이터나 또는 인공지능 또는 머신러닝 같은 그런 기법에 의해서 사람들의 식감이나 조직감을 맛을 맞춰줄 수 있는, 바로 감성이라는 부분들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것들을 원할 때마다 보낼 수 있는 스마트 팩토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서 또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음 단계로서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내용들을 이렇게 미래에 대한 전망을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런 백과사전에서도 이런 미래 식품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쉽게 먹었었던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나 편하고 혜택을 받아서 살았었지만 그로 인해서 무너지게 된 그런 기후나 환경에 대한 배려로 대체 식품에 대한 필요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구자들과 기업, 그 외에도 정부와 많은 그런 거버넌스가
많은 협력 체계를 이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저의 명함이 여기 있고요.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나 또는 같이 협력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은 이 대체육 또는 배양육 그리고 3D 프린팅 그런 다양한 학문에서 또 다양한 그런 산업 분야에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고기 없는 고기로 푸드테크 중심에서 대체육을 선도하는 미트체인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트체인지는 SY 솔루션의 대체육 브랜드입니다. 2017년 창업 이래 세상을 바꾸는 도전이라는 경영 철학을 근간으로 현재에서 미래로의 식문화가 자연스레 이어지는 가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식문화로서의 의미가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 자연스레 스며들 수 있도록 SY 솔루션이 선두에 서겠습니다. 저는 14년 동안 고기만 자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년간 고기 프랜차이즈와 육가공 사업을 하였는데요. 가장 맛있는 고기를 소비자에게 드리기 위해 많은 연구를 했었습니다. 고기가 가장 맛있을 때는 도축해서 바로 먹거나 숙성을 통해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도축 후 바로 먹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숙성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앳에이징과 드라이에이징을 병행해서 온도와 습도를 조절될 수 있는 숙성고까지 개발하여 가장 부드럽고 육즙이 많이 나올 수 있게 개발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육가공 시장 안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았습니다. 고기를 좋아하지만 좀 더 건강하고 맛있는 고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고 착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시장의 트렌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미래 대체육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육가공의 연구가 대체육의 연구 개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더 맛있는 고기를 만들 수 있는 자신감 또한 생겼습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에 비해 육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물량을 맞출 수도 없고 가격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육류 업체들은 매년 반복되는 구제역과 가격 폭등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겪었고요. 경기까지 어려워 폐업하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대체육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체육은 채식주의자의 전유물처럼 채식 시장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미트체인지를 통해 남녀노소 일반 소비자들이 즐겨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런 큰 시장에 비해 모든 식물성 고기의 문제점은 딱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다른 음식에 비해 맛이 없고 식감이 떨어집니다. 둘째, 특유의 콩비린 냄새가 나고 셋째는 채식주의자 외에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콩고기라는 채식주의자만 먹는 거라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접근부터 바꾸는 것이 저희의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미트체인지는 현재는 100% 식물성 고기를 개발하였고 일반 소비자들은 몸에 좋다는 건 알고 또 환경과 소신 소비의 이유에서든 식물성 고기에 관심은 있지만 처음부터 100% 식물성 고기를 먹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서 맛과 냄새가 먹던 맛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의 접근성부터 해결해서 저희는 고기와 채소 비율을 30, 70% 그리고 70과 30%로 개발하여 추후에는 괜찮네, 맛있네 라는 생각과 동시에 점차 100%를 식물성 고기를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도록 소비자 접근성 문제부터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계적인 프로세스를 현재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후보군을 가지고 다양하게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채소를 가지고 고기의 식감과 맛을 내고 냄새 또한 잡으려다 보니 연구를 통해 버려지는 원재료도 상당했습니다. 배합과 비율에 따라 식감이 질어서 떡이 떡 같거나 너무 퍽퍽해서 정 같기도 했습니다.
또는 식감은 괜찮지만 냄새가 나서 그래서 저희는 최적의 배합, 3배합과 비율, 결착, 입자 선정을 통해서 기존 육류 햄버거 패티와 흡사한 조직감과 우수한 식감을 구현하고 기존의 맛과 냄새 또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농부가 씨를 뿌린 고기 시리즈로 식물성 햄버거 패티와 식물성 돈가스 제품이 완성됐으며 추가로 불고기 슬라이스, 그리고 미트볼, 소시지, 민스, 그리고 밀키트, HMR 등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부터 완전 채식인 비건까지 점점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 첫 번째는 농부가 씨를 뿌린 고기 패티로 콩과 새송이 버섯, 그리고 브로콜리, 당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부씨 패티는 아이들 도시락 반찬이나 햄버거, 그리고 샐러드, 토핑 등 다양한 요리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쉽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도시락 조리법 등, 그리고 샐러드 조리법, 그리고 스테이크 조리법, 레시피가 다양해서 어떤 음식에도 어울릴 수 있는 야채 고기로 간편함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니즈에 맞도록 제품화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 간편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가 가능합니다. 미래 먹거리 두 번째는 돈가스를 대신한 농부가 씨를 뿌린 팜가스로 와디지에서도 1200% 달성하면서 성과를 거둔 제품으로 현재 돈가스에 비해 포화 지방이 상당히 낮고 콜레스테롤과 트랜스 지방이 제로라 건강하게 다이어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돈가스, 그리고 가츠동, 그리고 햄버거, 샌드위치 등 다양한 요리 활용도 가능합니다. 팜가스 역시 다양한 조리 방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에 맞게 각종 채소와 원하는 과일을 함께 넣고 그리고 어우러지는 레시피에 맞는 소스랑 곁들여서 먹으면 훨씬 맛있는 야채를 드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브로콜리랑 파프리카와 그리고 굴소스를 통해 같이 한번 먹어봤는데요. 훨씬 더 맛있는 반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트 체인지는 계속해서 더 맛있는 맛과 식감을 내기 위하여 여러 소재들로 끊임없이 연구와 테스트를 반복하였고 일반 고기에 육즙 지연을 하고 소고기 마블링에서 차가난 지방을 식물성 조직에 인젝션해 봤더니 완벽한 외곽 구현에는 성공하였으나 열을 가할 시 다 녹아 사라져 여전히 퍽퍽한 식감에 대한 보완이 필요했으며 내열성이 강한 유화 상태의 중요성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열성이 강하고 빈결정 방지가 되는 최적의 소재를 배합하여 지방구 형태를 구현하여 고기 육즙 효과를 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식물성류 평가 수지표 정리, 그리고 식물성 지방구와 물성 계량제, 종별 배합 등 테스트를 해보았고요. 또한 잘게 쪼개는 기술로 여러 번을 반복하고 여러 곳에 분포하여 어느 곳을 먹어도 육즙이 나와 부드럽게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의 핵심 기술이며 좀 더 완벽한 개발을 위하여 테스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트 체인지만의 차별화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전자 변형 콩단백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섯, 감자, 마늘, 당근, 브로콜리 등 채소 원료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고단백, 저지방, 그리고 트랜스 지방과 콜레스테롤 제로라는 건강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또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여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좋은 식품입니다. 다이어트로 체중을 관리하시는 지인도 다이어트를 병행하는데 닭가슴살이 질려서 저희 농부씨 패티를 같이 병행해서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맛도 좋고 야채를 먹지 않는 아이에게도 좋고 그리고 어른, 채소 또는 고기 편식하시는 분에게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으로 식단 관리가 필요하신 분 그리고 소화가 안 되는 노인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채식주의자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제품과의 차별점은 견고하고 조직감 있는 식감의 콩냄새 또한 잡았습니다. 또한 일반 주부들의 새로운 아이 반찬 그리고 아이템으로 이미지를 시켜 기존의 스폰지 같은 식감과 강한 콩냄새로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부분을 해결해 보았습니다. 미트 체인지가
성인에 비해 뛰어난 미각을 가진 아이들의 입맛까지 확 사로잡았습니다. 일전에 제품 촬영 중에 모델이 아이들이었는데요. 사진 안 찍고 계속 먹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고기 같다고 더 챙겨달라는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감사하게도 이런 부분들로 엄마들 인스타그램에서는 이미 화제의 아이템으로 떠오른 농부씨가 되었습니다. 현재 식물성 고기의 국내 시장은 800 규모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트체인지가 진출할 세계 시장은 116조 원대의 규모로 굉장히 거대합니다. 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기 위하여 소비자와 직접 대면이 가능한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백화점 팝업 스토어, 그리고 매장, 시식회 등 행사 진행을 준비 중이며 샐러드 카페, 일반 빵집, 그 외에도 마트와 학교 급식, 그리고 병원 등 다양한 시장에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계약 후 판매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충북권을 시작으로 전국 유통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국제식품 박람회를 통하여 2021년 푸즈 어워드상을 수상하여 현재 아이템을 검증받았으며 해외 바이어들과 수출 부분에 대해서도 활발히 미팅 중에 있어 인증 부분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대체육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식물성 고기의 선두주자인 비욘드 미트의 경우 미국 최대 육가공 회사와 빌 게이츠로부터 9천억을 투자 유치함으로써 최초로 나스닥 상장을 하였습니다. 저희 SY 솔루션의 경우 회사의 빠른 성장을 위해 프리-A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균형한 식습관을 가진 성장기 3세에서 9세 어린이를 양육하는 가정이 1차 타겟이며 불균형한 식습관을 가진 성장기 아이들의 영양 균형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장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맘카페에서 622명의 시식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1% 이상이 재구매 의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맛과 식감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재구매율이라는 지표로 저희 아이템을 입증했습니다. 소비자의 입맛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장 부진, 심지어 비만까지 초래될 수 있는 어린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1위가 채소, 2위가 콩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국내 샐러드 1위 기업인 파메이트로부터 선제안을 받았고 현재 콜라보 제품 또한 준비하고 있으며 스마트팜을 활용하여 수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반과 비건 버전의 제품 라인업을 준비 중이며 온라인은 맘카페, 주부 인플루언서 통한 바이럴 마케팅을 기본으로 진행하고 SNS, 그리고 구글, 그리고 네이버, 그리고 광고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헤이지니, 보람튜브 등 키즈 크리에이터 채널 협찬을 광고 진행하여 해당 채널 주요 구독자인 엄마들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으로 실제 구매자의 엄마들의 구매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의 강력한 팀은 육가공 10년과 식품 개발자인 저를 비롯하여 식물성 고기 연구원과 식품 개발, 디자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체계적인 개발과 판매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립한 소셜 벤처 기업입니다. 채식을 하면 좋다는 건 알지만 현실은 맛이 없어서 또는 몰라서 못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중 1,000만 명인 약 20%가 고기와 채소를 먹는 소비자입니다. 이 소비 인구를 40%까지 올리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며 더불어 고령화 시대 가속화로 농촌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데 농산물 판매를 통해 농촌과 도시가 상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의 미트체인지의 소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대체육으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미트체인지가 중심에 서겠습니다. 챌린지로 시작하여 체인지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열심히 달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